안녕하세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시장 리뷰에 앞서 어제 급하게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시장은 현실판 배틀그라운드 그 자체입니다. 거의 매일 칼 한 자루를 들고 레일건을 든 상대방과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 트레이딩을 할 때 숨이 안 쉬어질 때가 많습니다. 포지션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막 쌓고 나면 내 논리가 시장을 설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호호 웃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났다고 해서 오버액션 하지 않고 또 손실이 났다고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또는 한강에 가지 않습니다. 한강은 아니군요. 예. 끊임없이 내 논리를 개발하고 보완하고 맞으면 이익을, 틀리면 냉정하게 잘라낼 뿐입니다. 거짓말장이, 즉 속이는 자는 끝까지 속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미 양심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잘못이 핵심을 인정하지 않고 낯뜨겁게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을 보면 개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쁘다. 자본주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이 리턴에는 하이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해외 선물 트레이딩 정말 하이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점수 좀 올렸다고 해서 슈퍼카를 인증하고 고급 주택을 인증하고 하하. 여의도에서는 이 지인이 페라리를 끌고 오면 연락을 끊습니다. 망조 같은 사람과는 상종을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1, 2년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벌었든 간에 말입니다. 제가 트레이딩과 거의 20년 먹고 있는데 이 떳떳하게 벌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벌어서 뽐내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아우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여러분들이 소중한 2분을 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시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이 코스피 선물이 무려 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코스피 선물 마감 베이시스가 오랜만에 콘텐고로 가깝게 돌아서 이제 장기 포지셔너들이 롱으로 돌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내내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1.3포인트였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콩 지수도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는데 내일은 일본 시장이 이틀간이 휴일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내일 시가는 일본 시장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대비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제 한국 주식을 좀 샀는데요. 물론 저는 해외 선물 트레이딩이 메인이기 때문에 주식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just buy입니다. 모멘텀 발굴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저는 제 기준에 적합한 종목들이 정해진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구간 내에서 계속 사 모을 뿐입니다. 해외 증시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저는 해지를 달 망정 사 모을 구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제 나스닥이 바닥을 쳤다는 강한 확신도 들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제가 홍콩 증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홍콩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주봉이 이틀간 눌렸지만 아직은 이 콜 옵션 감마가 살아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옵션을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저는 이 구간이라면 홍콩 지수 선물 시장에서도 롱을 담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 볼까요? 유럽 증시는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통화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유로화를 비롯해서 비달러화들이 아래로 쳐박아 버렸죠. 유로화를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위로 들어올린 동의는 유럽 경제 지표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로 강세도 불구하고 수출주 중심이 독일 증시를 포함해서 유럽 증시가 밀리지 않고 고가권에서 버텼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유로화가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의 고가 이 레인지 하단에 도달했죠. 그래서 유로화가 하락한 이유가 어제 오늘 다 유로존이 그 코로나 확산세가 고점 돌파한 것과 또 영국이 전면 락다운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요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장마감 후에도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습니다. 즉 유로화 약세는 이 펀더멘털을 반영한 약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고비에 온 것입니다. 유로화가 이 8월이 박스 하단을 깨고 아래로 계속 처박힐 것인지, 아니면 유로화가 이곳에서 잠깐 언더슈팅을 주더라도 며칠 버티면서 주 후반엔 다시 위로 갈지, 그리고 유로화의 방향성과 유럽 증시 방향성이 일치해야지 아니면 역행할지를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통화시장과 증시 방향성에 관한 새로운 논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주의 깊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파운드화가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결국 아래로 쳐박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락다운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겠지만 그만큼 더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방어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가 생긴 것입니다. 또 이 국채 시장에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FX 마켓에 기웃대면서 FX 마켓 볼을 키워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델타원이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여전히 강세장이다. 그러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빠따를 좀 더 넉넉하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이탈리아 국채가 강세입니다. 제가 그 7월 이후로 ECB의 그 PEPP 프로그램에 독일이 총대를 매기로 결정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했고, 그러면서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스프레드 감소를 넘어서 아예 이탈리아 국채가 막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항상 과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 기존 논리는 이런 거죠. 이탈리아 같은 유로존 내 이류 국가들이 사실은 잠재적 부실덩어리 국채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로존 문제가 부각되면 해당국 국채는 부러지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뉴스에서는 이 이탈리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정치적 안정이 결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국채가 강세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튼 좀 특이사항이라고 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채 트레이딩은 반대를 합니다. 지금 이 채권 변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고, 또 이런 저변동성 장세가 오래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긴 합니다만, 국채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메이저 중에 메이저 시장이죠. 그래서 트레이딩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가볼까요? 미국은 전일 나스닥 중심으로 막판 1시간 동안 막 당겨놓은 것을 아시아 시장에서도 살짝 눌러놨는데, 이 코스피 워낙 누르고 또 홍콩도 누르면서 해지 매도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참 티피컬한 패턴 중에 티피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이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위로 강하게 도는 자리가 있죠. 이 미국 지수 선물, 특히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아시아 시장에서 해지 매매가 쌓이면서 전일의 추세와 반대되는 그런 방향성이 생기면 유럽 시장에서는 그 추세를 반대로 돌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돌림이 시작되는 가격과 미국 세션 본장에서 좀 지지받는 가격이 일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를 롱으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 자리인, 그러니까 유럽 시장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그 바닥을 찍은 자리, 그 1950선이죠. 그 자리에 다시 미국 시장에서 다시 온다면 롱 포지션 잡는 것이 좋았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 지수가 아직은 높은 상황이었고, 또 장 초반만 해도 변동성이 안 빠졌죠. 그래서 트레이딩 자체는 오늘 그곳에서 많이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인 1840선에서 좀 잡으려고 해서 저는 오늘 그닥 성과가 좋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61선 공방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의 씨앗이 완성된지라 긍정적인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발표된 경제지표는 미국 본장 시작 30분 후에 발표된 기존 주택 매매와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
기존 주택 매매는 컨센서스와 동일하게 나왔고 제조업 지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시장에 연속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장 1시간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이 제롬 파웰 페드 의장이 하원 증언이 있었는데 별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부의 액션을 좀 재촉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유로존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사실 잠정치는 큰 의미가 없죠.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지만 유로화는 더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별 종목 살펴보면 이 테슬라가 오늘 장마감 후에 이 배터리 데이를 시작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장 시작 전에 이미 캄다운 트윗을 날렸죠. 그래서 장중 내내 약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식이 베타를 감안하면 뭐 오늘 5%가 넘게 빠졌지만 그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위로 끌고 간 것은 이 아마존이 거의 6% 정도 상승하면서 또 꾸준히 끝까지 상승을 이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기술주들도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장 초반에만 흔들렸을 뿐 아주 끝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오늘 후반 들어서 계속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 모습은 현재 나스닥 61선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특이한 사항은 오늘 달러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EM 통화 중 멕시코 페소가 좀 급락을 이어갔죠. 이게 달러가 추세 하락이 아니냐? 그러면 뭐 유로화를 비롯해서 비달러 바스켓 통화를 담으면서도 신흥국으로는 사람들이 손을 뻗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난주부터 이제 신흥국 통화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이 갑작스런 달러 강세로 페소화가 사흘 연속 급락을 해버렸죠. 그런데 저 이것 또한 페소화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페소화의 변동성은 3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리스크 오프 센티먼트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타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달러 하락으로 달러가 이제 갑자기 며칠 동안 강세가 나오면서 EM 통화가 좀 빠졌지만 이 정도가 전체 시장의 센티먼트를 바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 증거가 이 커머디티 중 변동성이 높은 골드와 실버, 플래티넘 이런 거는 전일에 이어서 하락이 이어졌지만 그 속도가 줄어든 것, 그리고 달러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도 불구하고 이 인더스트리얼 메탈인 이 카파는 오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리 여전히 리스크 온이라고 보고 단지 이 변동성 국면에서 가격에 따른 어떤 그 호불호가 취사 선택이 바뀌는 것이 좀 달라질 뿐이지 시장 자체는 여전히 리스크 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실판 금융 배틀그라운드 델타원이 글로벌 마켓 리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한국의 투자자 여러분 즐거운 아침 시간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say hello. 즐거운 하루 되세요.